자, 31번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요렇게 보면 되죠. 이 문학이라는 것이 어느 학습 과정에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문학이 이제 리더들에게 촉진하는 뭐 때문인데, 그리고 이제 읽지 않죠. 제일 마지막을 원래 먼저 읽어야 되죠. 그래서 원래 먼저 읽어야 되는데 랭귀지는 그래서 투명하면서 이 픽션, 특히 랭귀지에 있어서 픽션, 이때 이 더 픽션은 뭐예요? 바로 방금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픽션은 리터레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을 먼저 읽고 위를 읽든지, 위를 읽든 제일 마지막을 읽든지, 또는 빈칸을 읽든지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제일 마지막을 읽고 위로 올라가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제일 위를 먼저 읽어버렸네요. 아무튼 그러면 이 픽션이라는 리터레처 같은 경우 이런 문학이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고 이 픽션, 이 소설이라는 것이 이 전체 우리 인간을 끌어서 그 세계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요 얘기 있죠. 자, 이 얘기를 제가 블로그에서 또는 2022년 대수능 문제였을 거예요. 이게 36번인지 37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레프레젠테이션에서 표상을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다 각자의 표상, 우주를 해석하죠.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이 경험을, 객관적 세계를 경험하는데 주관적 해석을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제 강의가 재미있으신 분들, 재미없으신 분들, 아무 생각 없으신 분들, 만약 예를 들어 그죠? 그런데 다 같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똑같은 걸 경험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 다른 세계를 해석하면서 꿈꾸고 있다고 말을 해도 조금 내가 많이 가나요? 자, 수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가면 그럼 나는 나의 표상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표상에 들어가서 울고 웃고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표상을 이제 매개로 만들어 놓은 게 뭔가 하면은 소설, 웹툰,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2022 대수능 영어 37번 문제인가? 잠깐 확인을 해보면 예, 37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밑에 댓글에다가 37번 문제 블로그나 아니면 거기 뭐고 그 유튜브를 이제 클릭해서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표상 속에 들어가서 울고 웃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얘기가 뭐죠? Draw A into B를 그러니까 이 우리를 그럼 이 전체 사람이 다 이 소설 속에 들어가냐? 들어가죠.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들어가죠. 왜? 우리는 세상을 겪는 이 모든 것들은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물론 뇌가 내 몸이 그죠? 나의 이 전체의 분위기가 이 모든 세상을 지금 습득하고 있죠. 그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의 표상을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죠. 제가 그래서 그 유튜브를 이제 이 수능을 이야기하면서 수능 얘기를 왜 저기 요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수능을 갖다가 이렇게 시험을 치시는 우리 외국인 분들이 수능을 굉장히 폄하를 하시죠.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제가 수능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걸 비판하는 분도 이제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수능이라는 여기에 함의가 굉장히 좀 이제 인류가 70억, 80억 인류가 한 만 년 동안 나름대로 찌그락찌그락 하면서 만들어 놓은 최정점의 이야기를 그 똘끼 많으신 우리 천재분들께서 자신의 그 고유한 언어로 이걸 제가 좀 더 재미있게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똘끼를 왜 우리 천재들은 우리 인간들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뭔가 자기만의 언어로서 그걸 표출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인간이 이런 이야기를 잘 못 읽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좀 접근 가능하게 한국어로 좀 해석을 좀 쌈박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평가원에서 그런 어떤 친절을 베푸시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의 비판을 좀 드리는 편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해석 자체가 너무나, 그죠? 희생하여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죠? 신모에서 보면.
그렇죠. 원본 파일에 대한 어떤 손실을 갖다가 희생하여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해석도 이상하고, 이제, 읽는 사람도 한국말로 해석해서 한번 볼까 하면 재미없고,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수능에 대한 진짜 함의를,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죠.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첫 번째, 수능을 내시는 분들이 실제로 여기에 대한 함의를 모른다. 에이, 설마 그럴 것인가. 당신들께서 이렇게 내놓고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거는 그렇게 저는 무시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왜? 똑똑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럼 두 번째,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이제 못 읽도록 한다. 저는 그래서 음모론 쪽이 더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이 매트릭스에 관련된 참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진짜로 그 함의를 아는 사람만 알지 웬만한 흑수저들은 몰라라. 이게 오히려 더 좀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저는 조금 더 돌려서 왜 마치 뭐처럼 생물학자가 물리학자를 갖다가 이렇게 돌려서 까는 그런 문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얘기도 그럼 제가 한번 말씀을 그 밑에 댓글에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왜 진짜 제대로 깔려면은 제대로 비판하는 거면 비판하지 않는 듯하게 비판하는 방법이 또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뭔가 하면 수능에 나오는 제대로 된 함의를 우리 청소년들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판해서 이 수능은 말도 안 되는 문장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오리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이게 영어가요 굉장히 훌륭해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학술적인 이야기로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거를 갖다 비판하시는 외국인들이 보면 get ready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 준비가 됐다 할 때 get ready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평소에 생활 용어에서는 이제 준비될 때 이제 get ready를 쓰는데 이걸 make ready라고 쓰면 좀 약간 이런 학술적인 데서 좀 쓰는 약간의 어떤 격조 있는 영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보면, 비영어권 사람이지만, 왜, 나름대로 어떤 그 분야의 월클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영어식 표현으로 쓰면은, 영어식 표현이 조금 awkward 하더라도, 그거는 그분의 어떤 고유한 어떤 표현인 것을 좀, 뭐랄까, 존중해주는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왜 어떤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었다. 그래서 제가 구사하는 영어가 보면 한국식 구사의 어떤 표현법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럼에도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고 월클이다 그러면 보통 제 표현에 관련돼서 뭐랄까 이렇게 인정을 해주죠. 왜? 이 사람이 어떻게 설명한 거에 대한 고유한 그 표현법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그죠? 그래서 수능의 진짜 함의를 폄하가 안 되는 가운데,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영어를 좀 잘 치고, 그렇죠. 이왕 이런 수능을 쳐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리고 이걸 갖다 고치기에 너무나 이제 많은 비용이 든다면, 이거 제대로 해석하고, 여기에 관련된 제대로 된 어떤 철학적인 또는 과학적인 이런 담론에 대한 것들이 좀 많아져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걸 갖다가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이 수능 자체의 그 수준과 어떤 양은 상당히 청소년들의 어떤 영적 상승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자, 그 와중에 저는 계속 찍기도 가게 되고 있죠. 그죠? 자, 그래 일단 중요한 거는 draw A into B는 이걸 뭐라 그래요? involvement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패러프레이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알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철학적 함의를 좀 알게 되면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다른 사람의 표상에 들어가서 울고 웃고 할 수 있다. 내가 그 소설에 몰입해서 끌어당겨서 그 속에서 내가 지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소설이 끝났을 때 한 세상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 세상을 잘 살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31번. 자, 이렇게 설명하고 제 블로그에서 다시 한번 더 다른 거 확인해 보세요. 끝!